9월 11일 장관 지시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지시 외에 감찰 관련 주요 내용이 들어있었다. 첫째,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라는 것이다.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했다. 1.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는 감찰 대상을 확대한다. 2. 검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적 감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차 감찰이 미비하므로 검찰청에서 1차 감찰을 진행한 주요 사건에 대해 부실 감찰이 확인되면 법무부에서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한다. 내가 사직한 후 법무부는 10월 21일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직접 감찰 사유를 확대했다. 개정된 감찰 규정은 이런 내용이다. 법무부는 검사, 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비위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검사의 의원면직 경우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중징계 판단 없이 의원면직되는 경우를 방지했다. 즉, 의원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이전처럼 해당 없음이 아니라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중징계 해당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감찰권을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일 역시 바로 시행되었다. 내가 법무부를 떠난 후 이루어졌지만 이 개정으로 검찰 내부 비리가 쉬쉬하며 묻히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보람이 있었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었다. 이 개정이 발표된 2019년 10월 21일은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었다. 10월 23일 영장실질 심사 후 영장이 발부되었다. 상호 인과관계는 없지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대폭 확대되는 날, 정 교수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정말 기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특히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나는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발령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나는 임 검사와 차 한잔, 밥 한 끼 한 적이 없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해 백지구형을 하라는 공판부장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며 무죄구형 의견을 고수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임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지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징계도 취소되었다. 문제가 된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다 알면서도 검찰이 무죄구형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은 과거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임 검사는 검찰 조직에서 왕따 취급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검찰 내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나는 이러한 임 검사의 의지와 경험에 주목하면서 그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임 검사가 검사를 대상으로 고발해둔 사건이 몇 건 있었으므로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이의제기가 많았다. 고민 끝에 임 검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감찰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로 수정해 공표했다. 추후 고발건이 해소되면 적정한 자리로 인사를 하려고 생각했으나 내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무산되었다. 임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후 임은정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 친조국 검사 운운하는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보았다. 기승전 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악의적 기사였다. 추 장관의 후임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라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임 검사는 한명숙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고 검장이 참석하는 대검 부장회의의 다수결에 따라 관련자 기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의혹의 핵심은 한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자 검사가 동료 재소자를 불러 증언 연습을 시키며 모해 위증 교사를 했는지 여부였다. 한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검사의 모해 위증 교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수사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과 폭행 등 불법을 일삼았지만 정치적 민주화 이후 이런 일은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검사가 불법적 방법으로 증인을 회유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외에도 2020년 10월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게 해주면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법정 증언했음을 폭로한 사건이 있었다. 셋째,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과거 이 자리는 검사장 승진이 안 된 사람 가운데 검찰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일이 많았다. 윤석열 총장도 검사 출신 인사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민정수석 재직 시 이 자리는 반드시 비검찰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상당 기간 공석이었다. 이 자리에는 비검찰 출신이 가야 검찰 내부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소신이었다. 대검 감찰부장은 거리낌 없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감찰부장 인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속도가 잘 나지 않았다. 확인해보니 대검 측에서 청와대 쪽에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요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인사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보니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가 1위였다. 내가 심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다. 나는 2019년 10월 14일 사직을 발표하고 지무실로 돌아와 한 변호사를 청와대에 제청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청사를 떠났다. 장관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다. 이후 한 감찰부장은 검찰 출신 감찰부장과 달리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감찰을 수행했다. 내가 사직하는 날 제청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비리는 다 묻혔을 것이라 생각하니 당시 결정을 잘했다고 믿는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한 부장이 어떤 조치를 할 때마다 조국이 제청한 한동수라는 기승전 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공격했다. 검찰 관련 문제에서 언론과 야당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무조건 검찰 편들기로 일관한 것이다.